지난 영상에서 제가 멸가치와 관련해서 잘못 전해드린 정보가 있어서 정정해 드릴게요. 멸가치의 이름 유래를 식물체에서 멸치 썩은 냄새가 나서 멸가치라고 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식물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구전으로 들었던 얘기를 검증 없이 그냥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도 조금 의아했던 게, 냄새를 여러 번 맡아봤는데 제 코에는 그닥 멸치 냄새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놓고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냄새와 관련된 게 아니라 열매 모양이 멸치를 닮았다라고 해서 멸가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열매 모양이 꼭 멸치를 삥 둘러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멸치 도리뱅뱅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잘못 전해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요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사리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치식물들 중에 좀 특징적이어서 헷갈리지 않으실 만한 것들은 가끔 소개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개면마라고 하는 친구고, 굉장히 덩치가 큰 양치식물입니다.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영양경하고 생식경이 따로 올라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종류의 잎이 있죠. 친구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영양엽이고요. 이 친구는 포자를 퍼뜨리기 위한 생식엽입니다. 생식엽들은 이렇게 잎이 활짝 펼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포자가 이제 안쪽에 있는 겁니다. 저게 벌어지면 포자가 다 나올 거예요. 원래 기원은 둘 다 잎이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식엽들은 안 펴지고 오골오골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영양엽들은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잎을 활짝 펼치고요. 등산하시다 보면 약간 습한 곳에 거대한 고사리 종류가 나왔는데, 저렇게 두 가지 모양의 잎이 나왔다 그러면 개면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이풀이 꽃을 피우고 있네요. 친구는 현삼과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얼핏 보면 꿀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이나 꽃차례나 이런 것들 보면 꿀풀과로 오인할 수 있을 만큼 생기긴 했는데, 현삼과 꽃들이 꿀풀과하고 많이 유사하거든요. 이 줄기가 네모난 것도 그렇고, 이 친구는 송이가 날 무렵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송이풀이라고도 하고, 이 꽃송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송이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는 하얀색 꽃이 폈는데, 보라색 꽃에서부터 하얀색 꽃까지 다양하게 피고요. 꽃이 이렇게 모여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흩어져서 나는 친구들도 있고, 이 변이가 좀 많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잎도 이렇게 마주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긋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도감에는 그래서 마주나는 친구들을 마주송이풀이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도감에는 그냥 어긋나거나 마주난다라고 한 번에 기재하고 있어요. 친구가 송이풀입니다. 오늘은 벽과식물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산하시다 보면 자주 만나는 친구예요. 다른 벽과식물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겨서 금방 알아보실 수도 있는 친구라 소개시켜드립니다. 껍질 용수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용수염 풀 종류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만나는 친구가 광릉 용수염하고 이 껍질 용수염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광릉 용수염은 화서가 개방 화서라고 해서 완전히 쫙 펼쳐져요. 그런데 이 껍질 용수염은 응축 화서라고 해서 펼쳐지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줄기에. 그리고 이 친구가 껍질 용수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 여기 보시면 지금 저 안에 종자가 보이시죠? 벽과식물의 종자를 이제 영과라고 부르는데, 그 영과를 싸고 있는 껍질, 그걸 호영이라고 해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걸 포영, 안쪽에 있는 걸 호영 이렇게 부르는데, 그 호영이 영과보다 깁니다. 그래서 저 종자보다 이 껍질이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껍질 용수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겁니다. 광릉 용수염은 저 껍질이 짧아서 영과가 한 3분의 1쯤 밖으로 드러나요. 그런 게 이 광릉 용수염과 껍질 용수염의 차이입니다. 잎은 약간 광택도 있고 저렇게 아래로 쭉 늘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친구는 광릉 용수염입니다. 껍질 용수염하고 다르게 화서가 완전히 펼쳐져 있죠. 개방 화서라고 합니다.
열매는 익지 않아서 이 연과가 껍질 밖으로 돌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 친구가 익으면 연과가 좀 더 커지고 그 연과가 껍질 밖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아직은 익어가고 있는 단계여서 연과가 밖으로 돌출하진 않았어요. 화설을 제외하고 잎이나 이런 부분들은 껍질 용수염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싱아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참 개싱하고요. 우리가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싱아가 한 3종류 정도 있는데, 이제 전국에 분포하는 싱아가 있고 중부 이북에 분포하는 참개싱아하고 외개싱아가 있어요. 그런데 싱아는 잎이 좀 많이 달라서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잎을 보시면 외개싱아하고 참개싱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잎이 넓다가 갑자기 좁아져요. 그래서 원저, 둥근 밑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싱아는 폭도 좀 좁고 길쭉합니다. 좁고 길게 줄기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잎 모양만 보면 금방 구분하실 수 있고요. 싱아는 참개싱아하고 외개싱아가 많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두 친구를 비교하실 때는 꽃 모양하고 잎을 한번 만져보시면 됩니다. 꽃을 이렇게 보시면 좀 엉성하게 달리죠. 참개싱아는 꽃이 좀 엉성하게 달려요. 외개싱아는 꽃이 촘촘하고 가지도 많이 벌어지는 원추화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참개싱아는 총상화서 같은 원추화서, 엉성한 꽃차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잎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참개싱아는 잎 양면에 거친 털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거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외개싱아는 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리고 꽃이 엉성하게 피느냐 빽빽하게 피느냐, 이걸 가지고 참개싱아와 외개싱아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집신나물 중에 산집신나물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녀석이 나타났어요. 이 친구는 얼핏 보면 잎 모양이나 열매 모양이나 꽃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집신나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일단 열매를 이렇게 보시면 엉성하게 달리죠. 집신나물은 촘촘하게 달리거든요. 꽃도 촘촘하게 피고 열매도 촘촘하게 달리는데, 이 산집신나물은 이렇게 엉성하게 달리고요. 그리고 보통 집신나물은 중간에 좀 큰 잎들이 있는데, 이 산집신나물은 이 끝쪽 3개하고 나머진 작은 잎들만, 이렇게 중간에 조금 큰 잎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작은 잎들만 이렇게 있고요. 결정적으로 타겹이 이렇게 잎처럼 매우 큽니다. 집신나물은 타겹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나비 모양으로 타겹이 활짝 펼쳐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집신나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이 친구는 그냥 집신나물이에요. 꽃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산집신에 비해서 촘촘하게 달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집신나물이고 타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해요. 산집신나물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잎을 보시면 큰 잎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잎, 큰 잎, 작은 잎, 큰 잎,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산집신나물들은 이 끝부분에만 큰 잎들이 좀 있고 이 안쪽으로 작은 잎들만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잎 모양도 좀 다르고 타겹의 크기도 다르고 꽃이 엉성하고 촘촘하고도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호박님들도 산에 가시다가 집신나물인데 꽃이 좀 엉성하게 달렸다 싶으면 잎하고 타겹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산집신나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털이슬 종류 중에 쇠털이슬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친구는 털이슬 중에서도 좀 큰 편에 속하고요. 보통 쇠자가 붙으면 작은 것을 뜻하는데, 이 털이슬에는 그 작은 털이슬 종류가 이미 쥐털이슬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쇠는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털이슬 종류 중에는 이제 큰 종류가 둘 있는데, 그 두 친구한테 소하고 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쇠털이슬, 이 친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 중에 잎이 좀 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말털이슬이라고 부릅니다. 이 쇠털이슬은 잎이 심장저, 심장 모양의 아랫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잎 양면에 이렇게 털이 있어서 만져보면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자그마한 하얀색 꽃이 피고요. 저 뒤쪽에 있는 가시털이 달린 건 이제 열매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지방이 부풀고 있는 거예요. 꽃에서 말터리슬과 쇠터리슬의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쇠터리슬은 지금 하얀색 꽃의 꽃받침이 녹색이잖아요. 말터리슬은 꽃잎도 가끔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하얀색 꽃잎에 저 꽃받침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눈에 더 확연하게 띄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말터리슬은 잎도 이 쇠터리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털이 없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매끈매끈해요. 그런 점들이 쇠터리슬과 말터리슬의 차이고요. 그냥 터리슬은 이 끝부분이 이렇게 심장저가 아니라 원저입니다. 이게 둥그런 형태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좁아진 그런 형태라서 잎 모양이 그 두 종류하고 좀 다릅니다. 앙증맞게 생긴 터리슬 종류인 쥐터리슬이 나타났어요. 쥐터리슬은 터리슬 중에 제일 작아요. 잎 크기를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 보시면 제 손톱보다 조금 더 큰 잎을 가지고 있죠. 잎 모양만 놓고 보면 털이 없는 것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말터리슬하고 비슷해요. 이 톱니 모양도 그렇고 이 바깥쪽에 듬성듬성 있는 톱니 이렇게 생겼는데 좀 더 크게 생겼으면 말터리슬이에요. 말터리슬은 키가 뭐 한 50cm 이상 크게 자라고요. 이 쥐터리슬은 뭐 10cm 잘 커야 한 20cm 정도 자랍니다. 지금 꽃은 하얀색 꽃이 폈는데 가끔 이 친구도 말터리슬처럼 붉은색 꽃받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모양만 보면 말터리슬하고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잎이나 전체적인 식물체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금방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쥐터리슬들은 보시는 것처럼 무리를 지어요. 수십 그루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터리슬 종류들은 한 개체씩 띄엄띄엄 나타나는 그런 생태적인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이 터리슬 종류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귀엽고 올망졸망 모여서 자라는 쥐터리슬 보여드렸습니다. 둥글레 비슷한 친구가 나타났는데 죽대입니다. 죽대.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열매는 이제 다 떨어지고 열매 자루만 남았는데 꽃도 이렇게 폈을 거예요. 각 마디에서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이렇게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꽃이 피는 게 특징이에요. 둥글레는 아래쪽을 보면서 꽃을 피잖아요. 이 죽대는 이렇게 옆을 보면서 꽃을 피우고요. 꽃이 피기 전에는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때는 줄기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둥글레는 보통 줄기에 능선이 있어요. 꽤 날카로운 능선이 있는데 이 죽대는 능선이 없이 동글동글하고 매끈한 줄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 죽대 잎이 좀 더 좁고 긴 경향은 있는데 둥글레 잎도 이럴 수 있고 죽대 잎도 조금 둥그런 경우도 있어서 줄기하고 이 꽃이 달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침 여기 떨어지지 않은 열매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열매가 옆으로 달려요. 둥글레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둥글레는 위에서 보면 열매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봐야 열매가 보이는데 죽대는 이렇게 위쪽에서 내려다 보면 열매하고 꽃이 또렷하게 보여요. 친구가 죽대입니다. 죽대. 죽대라는 이름은 이 줄기가 꼭 대나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죽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대나무하고 많이 닮았기도 합니다. 참나물이 하얀색 꽃을 피우고 있네요. 우리가 봄에 이 잎을 나물로 많이 먹었죠. 사냥과 친구들답게 이렇게 사냥화사의 꽃을 피우고요. 하얀색 꽃이 참 단정해요. 식물체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이 참나물은 잎 변이가 심해요. 이렇게 3장짜리를 보통 도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개체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진 잎과 갈라지지 않은 잎이 나타났죠. 예전에는 이 정도로 갈라지는 잎을 노루참나물로 구분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깊게 갈라지는 친구를 가는 참나물로 구분하기도 했었죠. 바로 옆에 이렇게 잎이 깊게 갈라지는 참나물이 나타나네요. 전혀 참나물스럽지 않게 생겼죠. 잎이 깊게 갈라져서. 이 친구들도 같은 참나물입니다. 특히 이 태백산에 오면 이렇게 깊게 갈라지는 예전에 가는 참나물이라고 불렀던 형태의 참나물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종에서는 참나물, 노루참나물, 가는 참나물 잎 형태를 한 포기에서 다 나타내기도 해요. 그만큼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개체에서 다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래도 굳이 나눠서 불러주고 싶다면 그건 호박님들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나눠서 불러주셔도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층층이 꽃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친구고요. 이렇게 꿀풀과 식물답게 마디가 사각으로 각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을 보시면 꽃 피는 모습이 마디에서 이렇게 층층층층 돌려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층층이 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요. 잎만 보시면 하천에서 보는 박하하고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박하도 잎이 이렇게 생겼고 꽃차례도 층층이 꽃하고 유사하거든요. 둘 다 꿀풀과고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비슷한데 층층이 꽃은 박하 향이 안 나요. 근데 박하는 이렇게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진한 박하 향이 나죠. 그래서 둘이 많이 헷갈리시면 잎을 하나 살짝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층층이 꽃인지 박하인지 구분하실 수 있고요. 둘은 사는 곳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층층이 꽃은 주로 산이나 초지 같은 곳에 좀 많은 반면에 박하는 주로 하천가, 물이 흐르는 곳 근처에서 주로 자라기 때문에 사는 곳이 좀 달라요. 물론 이 층층이 꽃은 박하가 사는 곳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박하는 이런 산에서는 보기 어려워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모양입니다. 부지런한 투구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투구꽃은 대표적인 가을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구꽃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태백산에는 벌써 여름하고 가을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호박님들 여름 잘 견뎌내셨고요. 뜨거운 여름, 이제 선선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 투구꽃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고요. 저는 이 가을꽃 투구꽃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꽃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